민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조선시대 로맨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고을의 한 성에서 벼슬을 하다 낙향한 박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집은 무려 12칸이나 되는 큰 저택이었는데 그곳에는 수십 명의 하인과 몸종들이 드나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를 겉으로는 공경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권세가 무서워 떨고 있었답니다. 박진사는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형형하고 기운은 청년 못지않았습니다. 얼마나 정력이 넘쳐오르는지 본처와의 잠자리만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틈만 나면 다른 여인들을 넘보았고 동네에서 박진사 손을 탄 여인이 수두룩했답니다. 그런 박진사의 행실을 뻔히 아는 안주인 이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성미가 사나워졌습니다. 얼마나 사납고 독했는지 심지어 박진사조차도 부인 눈치를 살필 정도였지요. 하여 박진사는 부인의 질투를 피해 기방이다, 주막이다 하며 점점 더 바깥 출입이 잦아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부인의 구박에 이긴 몸종 춘심이가 나가고 새로이 월선이라는 몸종이 들어왔지요. 월선이는 18살 꽃다운 처녀였는데 그 자태가 참으로 곱디고 왔습니다. 벌써부터 집안 사내 하인들이 월선이에게 군침을 흘리고 있었지요. 월선아, 그러지 말고 나와 혼인을 하자. 나는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 밭도 한 떼기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머나, 돌쇠가 벌써부터 혼인 타령이야. 난 아직 누구의 색시가 될 생각이 털끝만치도 없어. 영리한 월선이는 하인들의 청혼을 모조리 거절했습니다. 그야말로 철벽방어를 치고 있었지요. 하여 사내들은 속만 끓일 뿐 월선이 손목 한 번 잡아본 자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월선이는 사실 하인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월선이가 노리는 먹잇감은 사실 따로 있었으니까요. 에휴, 김칫국들 그만 마셨으면 좋겠네. 난 평생 천민종으로 살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월선이가 박진사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박진사가 대청마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지요. 날이 잠시 마루를 닦으려 하오니 비켜주시겠습니까? 집안일을 비키고 말고가 어디 있겠느냐. 얼마든지 닦거라. 네, 고맙습니다. 날이. 월선이는 정갈하게 마루에 걸레질을 했습니다. 헌데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닦는 모습이 너무나 탐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치마가 얼마나 곱게 흔들리는지 박진사는 그만 피우던 담배대마저 까맣게 익고 넋을 잃고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저 치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꾸만 궁금해지는구나. 아무래도 찹쌀떡처럼 포동포동한 게 있음이 틀림없겠어. 입안에 자꾸만 침이 고이고 머릿속에는 온통 월선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바깥만 돌아다녔는데 집안에 이토록 좋은 계집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동안 박진사는 넌지시 수작을 걸었지요. 월선아, 내가 이제 몇 살이더냐? 네, 날이. 올해로 18이 되었습니다. 혼기가 다 찼구나. 그래, 내 마음에 드는 사내는 있더냐? 아직이옵니다. 사내라곤 손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박진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앞으로 좋은 혼처를 얻으려면 사내 보는 눈을 좀 키워야겠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놀란 월선이는 박진사의 얼굴을 빤히 보았답니다. 그제야 박진사 눈 속에 타오르는 욕망을 알아챌 수 있었지요. 박진사의 속셈을 눈치챈 월선이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귀엽고 심술맞은지 박진사의 가슴이 두근두근했지요.
그럼 날이 제가 사내 보는 안목을 어찌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운수 대통한 줄 알 거라. 바로 나야말로 그 안목을 가르쳐 줄 스승이니라. 박진사는 으스대며 말했지요. 그러자 월선이가 다소곳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이렇게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게 사내 보는 재주를 전수해 주세요. 그래. 그렇다면 일단 내가 가진 것을 확인해야겠구나. 무엇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게 있다. 허니 오늘 밤 내 방 이부자리는 내가 펴도록 하거라. 월선이가 막 대답을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안주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몸종과 무슨 이야기를 그리도 재미나게 하십니까? 별일 아니었소. 그냥 날씨 이야기나 좀 했는데 부인의 심려를 끼쳤구려. 기겁한 박진사가 손을 내저었답니다. 부인은 의심이 덜 풀렸는지 두 사람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돌아갔지요. 그제야 박진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날이 이부자리는 안주인께서 직접 챙기고 계십니다.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답니다. 에잉, 알겠다. 물러가거라. 안주인은 박진사가 얼마나 색을 밝히는지 잘 알고 있었지요. 하여 혹시라도 몸종들과 가까워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이부자리까지 본인이 손수 관리할 정도였지요. 덕분에 박진사가 아무리 월선이에게 마음이 가도 도통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놈 돌쇠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일찌감치 읍내에 가야겠다. 네. 날이 기방에 갈채비를 해두겠습니다. 어허, 누가 기방에 간다고 했느냐? 말 조심하거라. 이놈아. 안주인 눈치를 살살 살피던 박진사는 결국 저자거리에 기방에서 속을 풀었지요. 허나 월선이의 뒤태가 자꾸만 떠올라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풋풋한 여인이 자꾸만 끌리고 있었는데 월선이가 그 마음에 불을 지피고 말았으니까요. 어휴, 왜 자꾸 월선이 그것이 눈앞에 아른거린단 말이냐.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하여 박진사는 월선이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일념하에 어찌하면 부인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박진사는 마침내 기막힌 꾀를 생각해냈지요. 옳거니 이번에야말로 저 포악한 마누라의 시선을 보기 좋게 돌리고 말 것이다. 며칠 후 박진사는 부인에게 살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요즘 들어 몸이 많이 피곤해 보이오. 늘 집안 살림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소. 여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 집안일은 응당 제가 할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안주인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요. 보통 때라면 이쯤에서 물러났겠지만 박진사는 필사적이었답니다. 더욱 은근하게 불렀지요. 어허, 그런 말씀 마시오.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고 부인도 한창 때와 같지 않으니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소. 그건 그렇지요. 마침 뒷산 청룡사에서 큰 법회가 열린다오. 그날 동네 양반집 부인들이 모두 모인다고 하니 부인도 가보심이 어떻겠소? 여인네들과 수다를 떤다는 말에 안주인은 솔깃해졌답니다. 박진사는 옳다구나 더 몰아붙였지요. 거기다 명망 높은 고승도 오시니 부인이 다녀오면 우리 집안에 더 큰 복이 깃들지 않겠소. 박진사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가마까지 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완전히 넘어간 안주인은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지요. 그렇게까지 여보께서 신경을 써주시니 다녀와야겠군요. 잘 생각했소. 하지만 그동안 여보를 돌볼 사람을 어찌 구한답니까? 그건 걱정 마시오. 부인이 무척 그립겠지만 며칠 정도는 참을 수 있소이다. 그리하여 안주인은 박진사의 가마를 타고 청룡사로 향했답니다.
박진사는 특별히 하인들을 엄선하여 안주인에게 딸려보냈지요. 덕분에 부인은 청룡사까지 아주 쾌적하게 갈 수 있었답니다. 허나 더 쾌적한 기분을 만끽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박진사였습니다. 어유, 알통이 쏙 빠진 기분이로구나. 간신히 저 망할 마누라를 치워버렸으니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로다. 여봐라, 한 상 떡 벌어지게 술상을 차리거라. 그리고 월선이도 내 방으로 들라 하고. 부인이 떠나자마자 박진사는 술상을 차렸지요. 그리고는 월선이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였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월선이가 들어오자마자 박진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월선아, 내 술 한 잔 받거라. 사내를 배우려면 술부터 마셔야 하는 것이다. 아니 되옵니다. 제가 어찌 하늘 같은 나리의 잔을 받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월선이는 손을 빼며 앙큼을 떨었지요. 그러자 박진사의 마음이 더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받거라. 월선아, 내가 안 받으면 내 팔이 떨어지겠다. 나리 팔을 상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 쭉 들이켜거라. 쭉. 그렇게 박진사와 월선이는 주거니 받거니 술을 나눴습니다.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자 박진사의 목소리가 은근해졌지요. 월선아, 지금이야말로 이 몸이 사내의 도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다. 헌데 월선이가 박진사를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계집을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안주인께서 돌아오시면 소녀는 죽은 목숨입니다. 월선아, 걱정 말거라. 내가 너 하나 지켜주지 못할까봐 그러느냐. 걱정 말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러더니 월선이를 턱하고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란 말입니까? 월선이가 박진사의 품을 또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진사는 금방이라도 터지기 직전이었지요. 월선이가 이토록 가까이 있는데 일을 시작할 수 없으니 죽을 맛이었답니다. 왜 또 그러느냐. 너는 이 나리의 가르침이 싫기라도 한 것이냐. 그건 아니옵니다, 나리. 허나 배우기 전에 제가 꼭 하나 청이 있사옵니다. 청이라. 그건 또 무엇이냐. 바짝 달아오른 박진사는 월선이의 청이 무엇이든 간에 들어줄 요량이었답니다. 나리 소녀를 품에 안기 전에 약조 하나만 해주십시오. 약조라니. 그래, 무슨 약조를 하라는 것이냐. 천민인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녀를 나리의 것으로 삼고 싶으시다면 면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박진사는 월선이의 말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어째 싫지 않은 기분이었지요. 자기 것을 확실히 챙기는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리따운 젊은 계집이 머리까지 영특하니 왠지 더 끌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거 참 뻔뻔한 계집이로구나. 좋다. 나리인 이 몸이 그거 하나 못 해주겠느냐. 헌데 박진사의 말에도 어째 월선이의 얼굴은 펴지지 않았답니다. 내가 정녕 내가 애달파 죽는 꼴을 보고 싶은 계집이로구나. 왜 또 그러느냐. 나리 말씀은 참으로 감사합니다만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제게 약조문을 하나 써주시면 믿겠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나리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 박진사는 즉석으로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여 약조를 써 주었답니다. 월선이를 면천시켜 양민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약조를 확인하고 나서야 월선이는 박진사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어이구, 이제야 오느냐. 내가 학수고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느니라. 박진사는 월선이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특히 그토록 궁금했던 월선이의 뒤태를 드디어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역시나 보름달 같은 것이 찹쌀떡보다도 쫄깃쫄깃했지요.
월선이를 안고 몽둥이를 들락달락하니 새로운 천국의 구경이었지요. 신나게 달린 박진사는 그야말로 화끈한 밤을 보냈습니다. 한편 즐겁기로는 월선이도 마찬가지였지요. 힘이 세기로 이름 높은 박진사에게 걸렸으니 월선이 같은 처녀가 어찌 견디겠습니까? 문간 너머로 자지러지는 소리를 지르고 숨이 넘어가며 헐떡였지요. 실력을 아주 제대로 경험한 월선이는 왜 안주인이 그토록 박진사를 감시하고 있었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날이야말로 사내 중의 사내이십니다. 그걸 이제 알았느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내 산에 보는 눈도 한층 높아졌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박진사는 월선이의 뒤태가 참으로 좋다며 칭찬을 하는 것이었답니다. 월선이도 그런 박진사가 좋아서 더욱 품 안으로 파고들었지요. 그날 사내의 맛을 제대로 본 월선이는 그 뒤로 오히려 박진사를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도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놀아댔지요. 그렇게 둘은 단단함과 부드러움에 빠져 꿈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날이 저는 왜 이제야 이 즐거움을 알게 되었는지 한스럽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남녀의 재미라는 것이다. 잘 알겠느냐?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안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부인은 박진사와 월선이의 사이가 뭔가 가까워진 것을 느꼈지요. 박진사가 월선이를 보는 눈이 부드럽고 월선이 그것은 박진사를 향해 살살 눈짓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낌이 파고오고 말았답니다. 월선이 저 앙큼한 것이 어째 아무래도 거동이 수상하구나. 그리하여 부인은 그날부터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박진사와 월선이를 감시했답니다. 월선이가 어딜 가든 부인의 시선이 뒤를 따르니 그야말로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월선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라치면 벼락같이 야단을 치니 고운 월선이의 얼굴에 자꾸만 눈물 자국이 번져갔답니다. 보다 못한 박진사가 나섰지요. 아니, 부인, 요새 어찌하여 월선이한테만 그리도 사납게 구시오. 종을 부리더라도 좀 숨을 쉬게 하면서 부리시오. 여보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한 몸종이 아니라 이 집의 정실인 절 타박하시다니요. 아니, 타박하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요. 말은 무슨 놈의 말입니까? 이게 다 누구 탓인지 정녕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부인이 사납게 대거리를 하니 박진사는 또 찔끔했습니다. 하기사 저 독한 성질 때문에 부인을 멀리했는데 그걸 오래간만에 되새기게 되었지요. 어휴, 이러다간 월선이건 나건 제명에 못 죽겠구나. 안주인의 호랑이 같은 눈을 피할 길이 없으니 박진사는 속만 다 들어갔지요. 월선이가 사랑채에 청소를 하러 올 때면 박진사는 그녀의 엉덩이를 슬쩍 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치마 속이 궁금했지만 바깥에서 안주인이 시간을 재고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날이 그간 저희의 약조를 잊지 않으셨겠지요? 내 얼굴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물며 약조를 내 어찌 지키겠느냐. 박진사가 쏘아붙이자 월선이는 천불이 났습니다. 하기사 안주인이 감시하는 동안은 박진사도 별 수가 없었으니까요. 합방이 없으니 당연히 약조도 지켜질 리 만무했습니다. 월선이도 살랑살랑 암컷의 냄새를 풍기며 박진사를 노렸지만 결국 아쉽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이구, 이젠 자나깨나 월선이 생각만 나는구나. 가만히 있자. 뭔가 술수를 좀 써야겠는데.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지요.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박진사는 마침내 꾀를 내었답니다.
박진사는 마을 외곽에 아무도 모르게 집을 한 채 샀답니다. 그리고는 집 열쇠를 박진사 자신과 월선이만 가졌지요. 월선아, 이 열쇠를 바꿔라. 이게 무엇입니까? 마을 앞에 있는 집의 열쇠니라. 이제부터 너는 심부름을 받을 때마다 거기 가서 딱 기다리도록 하거라. 며칠 후 박진사는 월선이에게 장에 다녀오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바람을 쐬겠다며 집을 나섰지요. 당연히 박진사가 향한 곳은 그 집이었습니다. 안으로 살며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월선이가 맨발로 뛰어나왔지요. 날이 왜 이제 오십니까? 아까부터 기다렸습니다. 박진사의 품에 월선이가 뛰어들었지요. 박진사는 더 참지 못하고 그대로 안방으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었지요. 박진사와 사랑을 나눌 때의 기쁨과 만족감이 월선이의 간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박진사 역시 월선이의 포동포동한 속살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쫀득함을 경험하였지요. 월선아, 숱한 여인을 만나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너 같은 여인은 태어나서 처음이로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날이 제가 그토록 좋습니까? 그렇단다. 월선아, 나는 이제 내가 없으면 정녕 못 살 것 같다. 월선이는 박진사의 말에 내심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박진사와의 은밀한 약조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월선이는 박진사의 방을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였지요. 그래도 기분이 좋은 월선이는 자꾸만 웃음이 피어올랐답니다. 헌데 안 주인이 그만 그 모습을 보고 말았더랬지요. 왠지 기분이 나쁘고 이상했던 안 주인은 월선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월선아, 넌 왜 그리 바보처럼 웃는 게냐? 화들짝 놀란 월선이는 그만 들고 있던 대야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걸레를 빤 물이 안 주인의 치맛자락에 튀고 말았습니다. 아, 넌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게야? 부인의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던 안 주인은 회초리를 들어 월선이의 종아리를 매섭게 내리쳤답니다. 안 주인이 회초리를 휘두를 때마다 고운 월선이의 종아리에 붉은 줄이 죽죽 그어졌지요. 결국 월선이 입에서도 비명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보다 못한 박진사가 달려왔지요. 여보시오, 부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 거 너무 심하게 야단치는 게 아니오? 아니, 뭐라고요? 지금 잘못한 월선이가 아니라 절 타박하시는 겁니까? 서슬퍼런 부인의 기세에 박진사는 또다시 찔끔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듣기 싫습니다. 여보께서 아무리 뭐라 하시든 간에 오늘 인연의 버릇을 고쳐 놓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나게 때리니 보고 있던 박진사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안 주인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월선이를 풀어주었답니다. 박진사는 얼른 월선이를 비밀 저택으로 보냈지요. 월선이 그것이 어딜 갔습니까? 내가 바람을 쐬라고 좀 보냈소이다. 나가서 반성하고 들어올 것이니 부인은 신경 쓰지 마시구려. 박진사가 그렇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안 주인이 삐쳐 있자 박진사는 슬쩍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거 요새 부인이 많이 거칠어진 것 같소. 마음을 편히 먹으시구려. 제가 누구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다 여보가 절 돌아보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게 울먹거리며 품에 안기니 박진사는 세산 부인에 대한 열기가 끓어올랐지요. 하여 안 주인을 품에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부인, 내 앞으로는 부인을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겠소이다. 여보, 제게는 여보뿐입니다. 그동안 안 주인의 성정에 질려 바깥으로 나돌던 박진사는 오래간만에
부인의 얼굴을 마주하였지요. 사실 안주인은 젊었을 시절 미색으로 이름을 날렸지요. 하기사 그 덕분에 박진사 안방마님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름다운 안주인을 보니 박진사도 욕망이 타올랐답니다. 오랜만에 박진사와 합방을 한 마님은 까무러쳤답니다. 넘어가는 신음소리가 문지방을 넘어 담 너머까지 났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실로 오래간만에 부부다운 시간을 보냈지요. 여보는 어찌 이리 이토록 굳건하십니까? 신혼 시절하고 비교해도 그 힘이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위로 아래로 박진사가 허리짓을 뽐내니 안주인은 아주 자지러졌지요. 역시 박진사의 물건은 단단하고 절굿대 같았답니다. 박진사도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편 월선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박진사가 오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나게 얻어맞았는데 이제는 바람까지 맞은 기분이었지요. 하여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어째 안주인이 있는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가만히 다가가 보니 글쎄 박진사와 안주인이었지요. 부부가 아주 알콩달콩 사이가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월선이 가슴 속에서 천불이 났지요. 18 청춘 꽃다운 나를 바쳤거늘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월선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째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은 많은 부인에게 패배감이 들었으니까요. 거기다 이렇게 되니 박진사와의 약조가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저렇게 사이가 좋으면 자기와의 약조를 지켜줄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두고 보아라. 내 반드시 안갚음을 해주리라.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 부인이 옆집 송진 사댁 마님을 보러 갔을 때였지요. 날이 이부자리를 개도록 하겠습니다. 월선이가 박진사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월선이는 이부자리를 개면서 또다시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운 항아리 같은 엉덩이가 이리저리 움직이니 박진사가 또다시 불끈 솟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너는 정말 요무리로구나. 내 마음을 어찌 이리 흔드는 게냐? 아니, 제가 뭘 어찌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날이? 듣기 싫다. 어서 그 집에 가서 기다리거라. 오늘은 내가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월선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하여 얼른 비밀 저택으로 향했답니다. 한 시즌쯤 지나니 박진사가 들어왔습니다. 날이 오셨습니까? 앙큼을 떨어도 소용없다. 오늘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바라던 바이옵니다, 날이. 월선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오늘이야말로 박진사의 확답을 들을 요량이었습니다. 하여간 며칠 만에 만나게 된 둘은 용광로처럼 타올랐지요. 불꽃을 뿜어내며 질펀하게 즐긴 둘은 나란히 누워 있었답니다. 날이 슬슬 저와의 약조를 생각해 주시어요. 약조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박진사가 능청을 떨자 월선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허나 꾹 참고 사근사근하게 말했지요. 저를 면천시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녀는 그 말만 믿고 나리를 따라왔나이다. 허나 박진사는 묵묵부답이었지요. 그건 어렵다. 함부로 널 면천시켜 주었다간 모두가 너와 나의 관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어찌하옵니까? 대신 내가 한 재산 떼어줄 터이니 그걸로 걱정 없이 살도록 하여라. 허나 월선이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지요.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돈푼을 받고 물러나겠습니까? 하여 속으로 이를 악물고는 새로운 흉계를 꾸미기 시작하였지요. 나리께서는 너무나 야속하신 분입니다. 그런 나리에게 마음을 빼앗긴 제가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박진사에게 안겨들었지요. 참지 못한 박진사는 또다시 월선이를 안고 힘을 썼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지요. 요새 박진사는 점점 더 월선이를 멀리하고 안주인과 가까워졌답니다. 빙 돌아서 제 집 구멍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수많은 여인을 접했던 박진사는 오래간만에 가까워진 부인이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하여 매일 밤마다 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힘들지 않은가? 이거라도 마시고 일들 하게. 아이고, 이거 막걸리 아닙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네들도 쉬엄쉬엄 하면서 일들 하게. 바빠도 바늘어리에 실을 매어 되겠는가? 그 덕분에 부인의 성격도 많이 부드러워져서 하인들을 구박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박진사 댁에 평화가 찾아온 듯 싶었지요. 허나 월선이의 음모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내 속이 왜 이리 메스껍지? 아이고, 속이 너무나 더부룩하구나. 아이고나, 뭘 잘못 먹은 것이냐? 멀쩡했던 애가 웬일로 몸을 비틀는 것이야.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잠깐 좀 쉬어야겠어. 헛구역질을 하던 월선이는 남몰래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박진사 곁에 슬며시 다가갔답니다. 나리, 오늘은 꼭 할 말이 있으니 그 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응, 할 말이라니. 여기서 하지. 왜 거기까지 간단 말이냐? 허나 월선이는 쌩하고 가버린 뒤였지요. 박진사는 월선이의 버릇없는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어째 마음이 비숭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비밀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지요. 저택에는 월선이가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월선아, 지난날의 정을 되살리고 싶다는 것이냐? 허나 이런 관계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아쉽겠지만 그만 마음 접거라. 내가 나중에 한 재산 챙겨줄 것이니 그걸로 만족하렴. 그러려고 나리를 뵙고자 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그러자 월선이가 치마 저고리를 확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지켜보던 박진사의 눈이 이만큼 커졌지요. 아니, 내가 회임을 한 것이냐? 나리께서 보시는 바와 같사옵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른 것이 영락없는 회임이었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정신이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월선이의 계획이 무엇인지 눈치를 챈 것이지요. 아니, 어쩌자고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리께선 약조를 까맣게 잊으셨는데 그럼 넌 앞으로 어찌할 작정이냐? 어찌하긴 뭘 어찌합니까? 제가 나리의 아이를 회임하였다고 동네 방방곡곡에 소문을 내야지요. 박진사는 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지요. 혹시라도 월선이가 박진사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알려지면 크게 낭패를 볼 노릇이었으니까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나리 체면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고민을 거듭하던 박진사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대신 내 약조를 모두 지킬 터이니 너는 그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다. 약조만 지켜주신다면 나리 말씀을 하늘처럼 따를 것입니다. 대신 너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박진사의 말에 월선이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넌 당장 집에 가서 그날 저녁 박진사 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월선이 그것이 안 주인이 아끼던 금비녀를 훔쳐서 사라지고 말았으니까요. 얼마나 값진 물건이었는지 한 재산 톡톡히 챙긴 셈이었습니다. 하여튼 안 주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지요. 월선이 그것이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시오? 속이 타서 아주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내 저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아주 주리를 트어야겠습니다. 잠으시오. 그런 못된 계집은 쫓는 것이 상책이요. 박진사는 모른 척하고 안주인을 다독였지요. 나중에 더 좋은 비녀를 사주겠다고 하니 부인도 화를 가라앉혔답니다. 그러자 박진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 금비녀를 챙겨준 것이 바로 박진사였으니까요. 금비녀는 박진사가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징표로 건넨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 고비를 넘겼으니 일 처리를 서둘러야겠구나. 이후 박진사는 마을의 가난한 양반인 김찬봉 내외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나리? 잘 왔네. 요새 자네 형편이 좀 어렵지 않은가? 내 도울 방도가 떠올라서 일부러 불렀다네. 솔깃해진 김찬봉은 박진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녀를 드리란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허나 자네가 돌볼 필요는 없네. 박진사는 자기가 한 재산 챙겨서 줄 터이니 양녀 건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녀는 김찬봉의 고향으로 보내어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지요. 자네에게도 그 양녀에게도 섭섭지 않게 재산을 줄 것이니 자네는 내 말만 따르면 된다네. 하겠습니다, 나리. 족보에 글자 한 줄 잘못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옳은 말일세. 이번 기회에 집안을 일으키면 될 터. 자네 조상님들도 자네의 결단을 칭찬할 걸세.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던 김찬봉 내외는 옳다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월선이는 하루아침에 양반의 양녀가 되었지요. 월선이는 이제부터 김찬봉의 고향으로 가서 양반집 과부 행세를 할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마지막 날 밤, 박진사는 월선이를 만났지요. 날이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휴, 난 꼭 귀신에 홀린 것 같구나. 내 평생 너처럼 뻔뻔한 계집은 처음이다. 저는 평생 사내라고는 날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 마시지요. 월선이의 말에 박진사는 찔끔하였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멀쩡한 처녀애를 생과부로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하여 박진사는 멀어지는 월선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답니다. 그리곤 그동안의 난봉꾼 행각을 참으로 반성하였지요. 그래,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었으니 그 누구를 탓하랴? 그나마 크게 낭패를 보는 일 없이 끝났으니 참으로 다행이었지. 한편 서운해하던 부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이 넘어 처음으로 회임을 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박진사댁은 뜻밖의 경사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였소, 부인. 내가 아버지가 되다니 참으로 경사로다. 허나 박진사는 속으로는 생이별한 월선이와 아이를 생각하며 착잡한 기분이었지요. 양쪽 다 내 자식인데 이토록 대접이 다르다니 이 모든 것이 내 허물이로구나. 박진사는 그 뒤로 월선이가 떠난 방향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곤 하였지요. 한편 월선이는 평생 김찬봉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아이를 낳고 또 기르니 조용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지요. 거기다 평생 재가를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니 어쩌면 그 정성이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박진사도 월선이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이면 월선이를 찾아가니 비록 나이 차이가 커도 참으로 사이가 좋았지요. 그렇게 평생을 월선이와의 인연을 이어갔으니 박진사 치고는 나름 의리를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훗날 양쪽의 자식들이 모두 장원급제를 했으니 조금 괴상하지만 나름 행복한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